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한 해를 열심히 살겠다고 내가 세운 목표를 다 이루겠다고 다짐들 하실 텐데요. 저는 정말 한 해 한 해 열심히 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몇 년 전 저에게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그 일과 그 선택으로 지금의 행복한 제 삶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행복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최고의 복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럼 오늘은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연애 결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시작하고 몇 년 뒤에는 결혼을 약속하며 가정을 꾸리게 됐죠. 당시 저는 사업을 하며 여유롭던 남편 덕분에 남부럽지 않은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예식장에서 비싼 웨딩드레스를 입고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린 저는 그렇게 한 남자의 아내가 됐죠. 그리고 결혼을 한 뒤로 저의 생활도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직장을 관두게 됐다는 것이었죠. 당시 남편은 하던 사업이 잘 되며 돈벌이가 많은 만큼 바쁜 사람이었고, 그래서 시부모님과 남편은 제가 일을 관두고 집에서 살림하길 바랬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직장 생활을 계속해봐야 남편 벌이에 한참 못 미친다며 제가 계속 일을 하는 것보다는 돈 잘 버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 살림을 도맡는 게 낫겠다 싶으셨던 거죠. 남편도 어차피 임신하게 되면 일을 관둬야 할 거라며 제가 자신의 내조를 해주길 바라는 듯 보였고요. 나름대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왔던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게 아쉽기도 했지만 결국 고민 끝에 회사를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 편이 저희 모두를 위해 나은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한창 사업이 잘 돼가던 중이라 남편은 새로운 일도 잘 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해서 회사 자금을 털어넣어 자신있게 사업을 확장했는데 하필이면 그 일이 잘못되는 바람에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것까지 전부 잃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살던 집을 팔아 남은 빚을 해결해야 했어요. 금전적 여유를 누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던 저희가 집을 팔고 전세살이를 해야 할 만큼 과거에 비하면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더 이상의 빚은 없으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희망을 보지 못하는 건지 사업이 망한 뒤로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계속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다시 일을 해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집에 틀어박혀 술만 찾아대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계속 믿고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던 저는 제가 남편 대신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퇴사하고 오래 지나지 않은 탓에 다시 직장을 얻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고 저는 감사한 마음에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하지만 남편 대신 가장의 책임을 지며 부담감도 그만큼 무거워졌죠. 그래도 어떻게든 노력해보면 다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몰라주는 건지 언젠가부터 밖에서 일을 하는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왜 지금 들어와?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여태 어디서 뭘 하다 들어오는 거야? 늦어서 미안해. 근데 늦는다고 미리 말했잖아.
회사에 오늘까지 꼭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늦을 거라고 전화도 했었고. 그 소린 저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나더러 그 말을 또 믿으라고? 회사 일은 당신 혼자 다 해? 어떻게 매번 일이 있고 매번 늦어? 회사 일이라는 게 그럴 때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위에서 시키시는 일을 내 맘대로 할 수도 없잖아. 그리고 내가 새로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적응을 다 못해서 그래. 그렇다고 내가 이 시간까지 회사 말고 어디 있었겠어? 달리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야 난 모르지. 당신이 회사 핑계대고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집에만 있는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말은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하고 밖에서 다른 짓이라도 한다는 거야? 뭐 다른 남자라도 만난다고? 그래? 그런 거야? 당신 밖에서 다른 남자 만나? 아니,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 거냐고 묻는 거잖아. 당신이 먼저 나를 의심한다는 듯이 말했잖아. 내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다니는 거지. 말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 알아? 다시 일 다닌다고 하더니 일 핑계로 맨날 늦게 들어오고 집이나 나한테는 관심도 없잖아. 요즘 집안 꼬라지가 어떤지는 알아? 안 하던 일을 다시 하게 됐으니까 어떡해. 그 정도는 당신도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일하느라 살림하느라 힘들어, 여보. 뭐? 이해를 해줘? 당신 지금 내가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돈도 못 벌어오는 남편은 집안일이나 해라 뭐 그런 거야? 그런 말이 아니야, 여보. 당신도 힘들어서 그런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그냥 나도 힘든 걸 조금만 알아달라는 거지. 나 정말 밖에서 다른 짓 하고 다니는 거 없어. 내가 당신 두고 바람 피울 사람이야? 그러게 집에 빨리빨리 좀 다니던가. 의심받기 싫으면 수상한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남편은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잊혀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냐며 화를 내고 누군가의 통화를 하거나 얘기를 꺼낼 때마다 누구냐며 끝없이 따져 묻고 저를 의심하곤 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은 자신이 집에 있는 동안 제가 밖에서 바람이라도 피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저는 열심히 일만 하는 저를 의심하는 남편에게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남편을 이해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사업이 실패하고부터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사업 실패 전에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기에 저는 그런 남편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곧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며 남편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집에 있는 남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가 혼자 살림과 직장 생활을 도맡아 하면서도 저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고 참을수록 제 속은 답답해질 수밖에 없었고 너무 답답했던 저는 가끔씩 제 친구에게 제 속 이야기를 털어놓게 됐어요. 제 힘든 상황을 이해해줄 유일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희연아, 요즘은 어때? 요즘은 남편이랑 잘 지내니? 글쎄, 버틴다고 버티고는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이럴 때 남편이라도 내 걱정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 사람은 지금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봐. 너희 남편 아직도 그래? 요즘에도 너 자꾸 의심하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 뭐. 남편은 내가 자기를 버릴까 봐 겁나는 모양이야.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의심을 하더라고. 의처증 그것도 병이야. 네가 의심살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못나서 그러는 걸 왜 괜히 엄한 네 탓을 하니? 그렇게 불안하면 자기가 다시 가장 노릇하던가. 집에서 하는 것도 없다면서 밖에서 고생하는 와이프 의심을 하기까지 해?
그래도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야.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으니 주변이 보이겠어? 그 사람도 분명 그러기 싫을 거야. 그래서 나도 속은 상하지만 너무 그 사람 탓만 할 수는 없더라. 힘든 일은 자기만 겪었다고 해? 너도 같이 힘들었잖아. 오히려 제일 힘든 건 너지. 네 남편은 네가 이렇게 이해해주고 믿어주지만 너는 누가 이해해주니? 나는 네 남편 하나도 안 불쌍해. 못난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희연이 네가 불쌍하지. 그래도 나한텐 지민이 네가 있잖아. 바보 같은 나 대신 화도 내주는 친구 덕분에 나도 마음이 좀 풀려. 고마워, 지민아. 친정 부모님에게도 못할 말을 나눌 수 있던 친구 지민이는 제게 무척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어디 기댈 곳도 없고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상황에 지민이가 제 옆에 없었더라면 저는 우울증에 걸렸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지민이를 만나 사는 이야기도 하고 남편에 대한 고민도 털어놓으며 마음을 풀곤 했습니다. 그날도 지민이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대체 어디서 누구 만나고 들어오는 거야? 여보, 왜 화를 내고 그래? 나 친구 만난다고 말했었잖아. 친구? 친구 누구? 친구를 만난 건지 아닌지 내가 알게 뭐야? 정말이야. 왜 내 말을 안 믿어줘, 여보? 그럼 내가 그 친구 직접 데려와서 보여주면 믿을래? 그래, 그럴 수 있으면 어디 그래 보던가. 남편은 친구를 만나고 왔다는 제 말을 쉽게 믿지 않았고 억울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지민이에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지민이를 불러 남편과 직접 삼자 대면을 하게 됐죠. 희연이 저 만난 거 맞아요. 제가 희연이랑 계속 같이 있었다고요. 그게 정말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두 사람이 서로 짜고다 속이는 거 아니고요? 정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애초에 희연이가 뭐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나는 뭐 그런 거짓말에 핑곗거리 대줄 만큼 멍청한 친구로 보여요? 여기 방금 전까지 우리가 있던 카페 영수증인데 정 못 믿겠으면 여기 가서 CCTV라도 돌려보시던가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려는 건 아니고. 미안합니다. 희연이가 의심살 만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건 제가 보증할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희연이 좀 그만 괴롭히세요. 당당하고 똑부러지는 지민이의 모습에 남편은 멋쩍은 듯 더 말을 하지 못하고 의심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제가 지민이와 있을 때에는 저를 더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듯 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조금씩 더 좋아지길 바라며 지내던 어느 날, 저는 지내던 집의 전세가 만료되어 집을 알아보러 부동산에 들리게 됐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하고 지금 지내던 곳을 구할 때 도와주신 사장님이 계셨거든요. 사장님, 저희 곧 전세 만기가 다 돼서 이사갈 집 좀 보려고 하는데 괜찮은 집 있을까요? 어머 세대,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사장님께서도 여전히 저를 알아보시며 반가운 체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과 이사갈 집을 구한다고 하자 사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조용한 곳에서 제게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이사를 간다고? 자기들 이혼한 거 아니었어?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이요? 저희 사장님이 구해주신 집에서 여태 잘 지내고 있었는걸요? 그래? 그럼 자기 남편이 왜 따로 집을 구해? 자기 남편이 몰래 와서 집 구하길래 그래서 나는 둘이 이혼한 줄 알았더니. 그럼 그때 같이 왔던 그 여자는 첩실이야 뭐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이 따로 집을 구했다고요? 그리고 그 옆에 여자가 있었고요? 그렇게 제가 몰랐던 사실을 말씀해주신 사장님께서는 제게 주소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곳이 몇 달 전 남편이 저 몰래 계약을 한 새 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충격적인 얘기에 당황스러워 정신도 못 차리던 저는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그 주소를 찾아가게 됐어요. 아직까지 부동산 사장님의 말이 믿어지진 않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그곳에서 제 남편과 제 친구 지민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 집에서 함께 나오는 남편과 지민이를 보고도 두 사람이 불륜 사이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 사람이 불륜 관계일 거라고 믿고 싶지 않은 현실로 인해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제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그저 지켜보고 있었어요. 속으론 두 사람의 관계를 직감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결국 현실을 부정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있던 제 바람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됐거든요.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살겠다는 것 마냥 애정 표현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보게 된 거죠. 부모님을 제외하면 이 세상에서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티격태격 다투기도 하고 그 당시 남편의 의처증으로 조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나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었던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또 시시콜콜한 농담과 수다를 떨며 남은 평생을 친구라는 이름으로 제 옆에서 있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지민이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저를 속이고 불륜관계라고 하니 온몸이 비틀거리고 뒤집히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속으로나 머릿속으로나 화가 나 미치겠는데 반대로 온몸에서 피가 빠지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세상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불륜관계임에도 당당하게 거리에서 애정 표현을 하는 두 사람을 놔둔 채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죠.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도 모르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두 사람이 사라진 곳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향한 차량의 경적 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게 됐어요. 길바닥에서 일어난 이후에는 정처 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갈 수 있었지만 혹시 남편이 집에 들어와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 가지 않았죠. 그땐 남편도 지민이도 마주할 자신이 없었고 마주치기도 싫었거든요. 그래서 발길 닿는 대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다 잘못한 것도 없는 내가 그러고 있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 미친 것들만 아니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내가 얼빠진 상태로 거리를 걷고 제 가슴과 한 가정을 파괴한 두 사람과 마주치는 걸 겁먹고 있는 게 말이죠. 순간 저 스스로에게 답답하고 그 두 사람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던 저는 거리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있어? 잘못한 건 두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냐고. 그래,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정신 차려 희연아.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있을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두 사람한테 복수할 생각을 하자. 그래, 복수하는 거야. 약속도 믿음도 다 저버린 두 연놈에게 복수를 하자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혼자서 소리치는 미친 여자로 보였겠지만 저에게는 저 자신과 복수를 다짐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약한 마음을 고쳐먹고 두 사람에 대한 복수를 계획했죠. 우선 남편과의 이혼은 너무나도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남편과 지민이의 불륜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차근차근 제 복수의 계획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남편이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제 주변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게, 또 이혼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서고 남편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한 계획이었죠.
바로 남편의 의처증을 건드는 일이었습니다. 전 일부러 남편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어요. 회사 사람이든 친구든 하물며 시댁 식구들이든 전화가 걸려오면 일부러 남편을 피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중 몇 번은 남편도 지민이 그녀와 연락하고 있어 정신이 팔렸는지 개의치 않아 했지만 그 외에 제가 전화를 나가서 받는 모습을 볼 때는 의심이 가득 찬 눈빛을 보내곤 했죠. 그러다 결국은 저를 잡고 한마디 했어요. 여보세요? 승희야. 잠깐만. 내가 나가서 전화 받을게. 잠깐! 거기 멈춰. 뭐? 왜 그래? 전화기 내놔봐. 뭐? 당신 지금 왜 이러는 거야? 나 승희랑 전화하고 있는 거 안 보여? 그러니까 지금 그 전화가 당신 친구 승희 씨가 맞는지 확인 좀 해보겠다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승희가 맞는지 확인하겠다니. 설마 날 또 의심하는 거야? 내가 딴짓이라도 한다고 생각해? 당신 진짜... 자, 확인해봐. 승희가 맞는지 아니면 내가 딴 놈이라도 만나고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제 계획에 걸려든 남편은 걸려온 전화가 제 친구가 맞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했어요. 전 어이가 없는 척 화가 난 척을 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바꿔줬습니다. 저와 남편의 대화를 수화기 너머로 다 듣고 있었던 친구 승희는 제 남편에게 자신임을 확인시켜줬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남편의 저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걷어지지 않았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의심할 수 있어? 내가 뭘 했다고 나를 의심해? 그리고 설령 의심이 간다고 해도 내 친구랑 통화 중인데 그걸 붙잡고 확인해야 되겠어? 지금 당신 때문에 내가 친구 앞에서 무슨 망신을 당한지 아냐고? 그러게 왜 전화를 나가서 받아? 그냥 편하게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왜 꼭 바람 피우는 사람처럼 다른 방에서 집을 나가서 받냐고? 그럼 부부라고 개인 프라이버시도 없어? 그리고 당신 뭐하고 있는 줄 알고 내가 옆에서 전화를 받아? 방해될 수 있는데 옆에서 받고 있냐고? 전화를 나가서 받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아니잖아. 전화 나가서 받는다고 결혼한 아내를 의심하는 당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네가 의심 가는 행동을 계속 하니까 그렇지. 누가 전화를 받는데 매번 나가서 받아? 오늘이야 운 좋게 진짜 당신 친구였지만 그전 통화까지 당신이 누구랑 통화했는지 아냐고? 남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 뭐? 제발 사람 의심 좀 적당히 해. 내가 어떻게 해야 믿겠냐? 네 눈으로 직접 다 확인하면 그때 네 아내 믿을 수 있겠어? 그래, 그럼 내가 확인시켜 줄게. 나랑 통신사 가자. 가서 통화 기록돼서 일일이 확인해 보면 되겠네. 그럼 끝인 거지? 내가 회사 시간 어떻게든 빼서 통신사 갈 시간 만들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가서 난 어떤 조작도 못하도록 당신에게 통화 내역 주고 회사 들어갈 테니까 당신이 일일이 확인하고 전화 돌려봐. 만약 그 중에 의심 가는 사람 있으면 말해. 그럼 내가 그 사람마저도 나랑 아무 관계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 줄 테니까. 됐어? 됐냐고? 그리고 내가 정말 지긋지긋해서 하는 말인데 당신 정신 좀 차려. 어떻게든 집안 꾸려나가려고 노력하는 아내 의심하고 들들 볶을 시간 있으면 나가서 막노동이든 뭐든 일을 하든지 도서관에 가서 보지도 않을 책 펴놓고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집안에 도움되는 척이라도 좀 하라고. 나도 더는 못 봐주겠어. 사업 망했다고 징징거리고 있는 남편 더는 우쭈쭈 못 해주겠다고. 뭐? 징징거려? 당신 진짜 말 다 했어? 이게 진짜 이씨. 제 도발에, 아니 하나하나 다 맞는 소리에 자존심을 구긴 남편은 그때부터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고 제게 욕을 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저는 그 소동을 이웃 주민이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남편을 말로써 자극했죠.
그리고 증거로 남기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어요. 더 큰 복수를 위해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신고하진 않았지만 이혼 소송할 때 유리하도록 기록에 남겨놓은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은 몇 번 더 있었습니다. 그 여러 번의 소동 중 한 번은 남편에게 직접 맡기까지 했어요. 그것도 제가 남편이 의처증을 건드리려고 회사에서 있던 회식을 매번 참석하면서 생긴 일이었죠. 나왔어. 나 씻고 바로 잠 좀 잘게. 술은 거의 안 마셨는데 분위기 맞추느라 너무 힘들어서. 뭐? 회식? 야, 너 진짜 회식 간 거 맞아? 당신 또 나 의심해? 내가 전화도 하고 사진도 보냈지? 지금 회사 대화방 보여줘? 그거야 또 어떻게 입을 맞췄는지 아니면 뭔 수작을 부렸는지 모르지. 문제는 당신이 늦게 들어왔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게 당신이 의심받는 이유고! 그럼 회식을 빠질까? 다니던 회사도 아니고 중간에 어정쩡한 위치로 들어온 내가 회식도 빠져? 그럼 회사 사람들이 날 좋게 보겠어? 내가 회식 딱히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알잖아. 그런데 왜 매번 싫은 자리 억지로 하고 온 사람한테 시비야? 오늘도 더 있다 가라고 한 걸 뿌리치고 일찍 나온 거잖아. 도대체 회사 생활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럼 당신이 돈 벌어 오던가. 내가 회사 눈치 안 볼 수 있게. 야, 내가 괜한 의심하는 거야? 처음엔 입사하고 잘만 피해 다니던 회식을 요즘 들어서 빠지지도 않고 매번 다니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갑자기 왜 그렇게 회식을 쫓아다니는 건데? 매번 회식은 맞아? 아니면 뭐 마음에 드는 놈이 있어서 회식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또 이러네, 또 이래. 왜? 너도 네가 너무 못난 걸 알아서 네 아내가 다른 놈이랑 눈 맞을까 봐 겁나냐? 회사 아무나 붙잡아도 사업 말아먹고 집구석에 있는 너보단 낫다는 걸 알아서 불안해? 그렇게 불안하면 내 말 잘 듣고 의심이나 하지 마. 스스로도 인정한 못난 남편 데리고 어떻게든 먹고 살려는 착한 아내 의심 좀 하지 말라고! 야, 씨! 내가 그 옛날 얘기는 말하지 말라고 했지! 그 사업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너 내가 그 말하면 가만 안 둔다고 말했잖아! 먼저 가만히 있는 사람 의심하고 건든 게 누군데? 그리고 내가 못할 말 했어? 사실이 그렇잖아. 사실이! 야, 너 그 입 안 다물어? 내가 다물게 해줘? 남편에게, 그것도 내 친구와 바람 피우는 남편에게 말도 안 되는 의심으로 맞는 건 치욕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의료 기록과 동영상 촬영으로 제가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는 증거를 남겼을 뿐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지민이 그년을 나락으로 빠뜨리기 위해 참아야 했으니까요. 이후에도 두 사람을 나락으로 빠뜨리겠다는 제 계획은 계속됐죠. 하지만 제가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남편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맞는 게 싫기도 했지만 그 정도면 남편이 얼마나 인간 쓰레기인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남편과 지민이 그 연놈이 진땀 좀 빼게 만들어봤죠. 남편의 의처증을 이용해서 말이에요. 저는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듯 아쉬운 소리를 하며 집으로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는 지민이 그년도 있었죠. 물론 남편이 저희들과 어울렸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따로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저희는 거실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죠. 그러다 남편이 잠깐 물을 마시러 왔을 때 제가 두 사람이 뜨끔할 수 있는 말을 지민이에게 던졌습니다. 그러게, 혜수 너는 네가 고등학교 때부터 노래 부르던 사람이랑 결혼한 것 같다. 그러기도 흔치 않은 건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생긴 거로 보면 지민이가 좋아하는 얼굴상은 우리 남편 아니니? 지민이가 얼굴에 수염도 많고 산적 같은 얼굴을 좋아했잖아. 내가? 그랬나?
어릴 때라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랬지. 원래 너 깔끔한 얼굴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서 네가 결혼할 남자라고 승수 씨 데려왔을 때 얼마나 놀란 줄 아니? 여기 있는 애들 다 놀랐을걸? 너 전에 사귀던 남자들 외모는 전부 승수 씨 반대였잖아. 지금은 다 지나간 이야기고 우리도 결혼해서 다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나 솔직히 우리 남편 지민이 너한테 소개해줄 때 좀 겁났다? 혹시 얘가 내 남편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뭐? 뭐 그런 말을 해. 호익 씨도 집에 있는데. 그리고 나 20살 넘어서는 우리 남편 같은 얼굴 좋아했어. 그랬나? 어떤 얼굴 좋아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승수 씨 데리고 오기 전에 남자들은 전부 다 우리 남편이랑 비슷한 얼굴이길래. 야, 근데 뭐 그렇게 놀라냐? 나도 다 지난 얘기라서 한때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 말인데. 생각해본 적도 없는 일인데 네가 그런 말 하니까 놀라서 그렇지. 지민이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또 기분이 좀 나쁘네? 우리 남편이 어디가 뭐 모자란다고 그렇게 강하게 부정하냐? 여보, 이리 와봐. 여기 와서 내 친구들한테 얼마나 잘난 남편인지 얼굴 좀 보여줘봐. 나한테 왜 그래? 그냥 친구분들이랑 재밌게 놀아. 내 친구들이 당신이 얼마나 잘난 남잔지 몰라봐서 그러지. 내가 데리고 와야겠다. 야, 너희들 우리 남편이 얼마나 잘났는지 똑바로 봐. 특히 지민이 너. 네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남편 봐봐. 보고 잘났는지 안 잘났는지 네 입으로 말해줘. 알겠지? 저는 주방에 있던 남편을 끌고 데리고 와서 친구들 앞에 세웠습니다. 친구들 모두 짓궂은 제 행동을 장난이라고 생각해 깔깔거리고 웃었지만 남편과 지민이의 얼굴은 웃고 있는 친구들과 사뭇 달랐어요. 억지 웃음을 보이고 있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긴장된 표정이 드러났죠. 이후에도 저는 틈날 때마다 남편과 지민이를 엮어서 놀리곤 했어요. 그런 저의 행동에 두 사람은 진땀을 뺐었죠. 제가 두 사람을 한 공간에 있게 만들고 계속 엮었던 이유는 두 사람이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들인지 제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나중에 모든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날을 기억하면 얼마나 두 사람 욕을 하겠어요. 바로 그걸 위해서 제가 끓어오르는 화를 참아내며 불륜관계인 두 사람을 한 집에 뒀던 겁니다. 또 그날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과 지민이를 기억할 수 있는 일을 만들기도 했죠. 이번엔 지민이 회사 사람들 앞이었는데요. 지민이 회사 사람들을 만나기 며칠 전 다른 친구를 통해 지민이가 회사에서 승진 예정이란 말을 들었던 저는 새로운 계획을 짰습니다. 입사 연차로 자연스럽게 승진된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일부러 호들갑을 떨기로 한 거죠. 저는 집 근처 싸구려 떡과 가장 저렴한 요구르트를 사서는 남편을 데리고 지민이가 있는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남편에게는 지민이 회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 볼 일이 있는데 남편 도움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지민이 회사에 도착하자 남편은 전에 와본 적이 있는지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핑계를 둘러대고 도망가려고 했죠. 나 빨리 좀 가봐야겠다. 친구가 급하게 날 찾네.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이제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끝이야. 일 다 끝나고 가. 오늘 지민이 승진 기념으로 내가 축하해 주려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나 혼자 들고 올라가. 당신이 도와줘야지. 얘가 아무 때나 날 찾는 애가 아니라서 그래. 짐은 회사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해. 누군데? 내가 전화해서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말할게. 전화 줘. 아니, 당신 내 친구가 누군지 알고 그래. 또 무슨 사정인지 알고 통화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입씨름하고 있을 때 빨리 올려다 주고 가라고. 어차피 택시나 버스 타고 갈 거 아니야? 그럼 차가 막혔다고 핑계대도 되는 거잖아. 이걸로 시간 버리지 말고 얼른 들고 따라와.
급한 일이 생겼다는 뻔한 거짓말에 제가 끈질기게 매달리자 남편은 별 수 없이 떡을 들고 지민이가 있는 사무실까지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갑작스러운 저의 방문에 깜짝 놀라고 있는 지민이와 회사 사람들에게 저와 남편 소개를 하면서 떡과 요구르트를 돌리기 시작했죠. 사무실의 인원들 모두 크게 축하할 일이 아님에도 굳이 사무실을 찾아온 저와 남편에게 당황해했고, 요즘 세상에 싸구려 떡과 요구르트를 승진 답례품이라고 돌리는 걸 보며 한 번 더 놀라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안 찾아오는 것만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지민이 회사 사람들에게 저와 남편, 그리고 지민이를 회사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그렇게 행동했던 거고요. 어쨌든 지민이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며 당황해했습니다. 희연아,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는 어떡해. 내가 지연이한테 너 승진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 그 얘기 듣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네가 나한테 가장 친한 친구잖아. 그래서 내가 승진 떡 좀 돌리려고 이렇게 준비 좀 했어. 어때? 놀랐니? 그리고 나 잘했지? 잘했으면 그렇게 놀라고만 있지 말고 칭찬 좀 해줘. 나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아침부터 이거 가지고 오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 거기다 이 사람은 친구랑 급한 일도 있는데 여기까지 들고 와준 거야. 우리 남편 착하지 않니? 고맙다, 얘. 그럼 우린 이제 그만 방해하고 갈게. 나중에 연락하자. 여러분, 저희 그만 가보겠습니다. 우리 지민이 잘 좀 부탁드려요. 아시겠지만 되게 착하고 좋은 아이거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번에도 두 사람을 난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관계인지 인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두 사람이 같이 있지 않더라도 제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넌지시 제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인 지민이에 대해서 말하며 사람들이 언제든 두 사람을 떠올릴 수 있게끔 만들었죠. 그렇게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남편과 지민이의 존재를 각인시켰고, 이제 남은 건 모든 사실을 밝히는 것만 남았었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을 밝히는 건 역시 그냥 알리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준비를 또 했죠. 저 개인적으로 좋은 경사가 있는 척하며 시댁 식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라는 이유로 지민이와 지민이 남편도 불렀죠. 당연히 지민이는 제 남편의 식구들이 온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본 지민이는 얼굴이 새빨갛게 변하며 당황했고, 지민이를 본 남편 역시 놀라고 있었죠. 당신 지민 씨네 불렀어? 그럼 당연하지. 나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리고 축하해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가족들 모임에 당신 친구가 오니까 난 그런 줄 모르고. 당신 지민이 싫어해? 왜 맨날 지민이 관련된 일에 그렇게 놀라고 당황해? 싫어하긴. 당신이 매번 놀라게 하니까 그러지. 싫어하지 않다니까 됐네. 그 말 조금 이따가도 그대로 말해주길 바랄게. 뭐? 지민아, 와줬구나. 난 우리끼리만 보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내가 말 안 했나? 말한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 우리 시댁 식구들은 너 오는 거 알고 있거든. 내가 나랑 가장 친한 친구 부부도 올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있어. 정 불편하면 잠깐만 있다가 가고. 그래도 될까? 그럼 나중에 애들이랑 같이 보거나 우리끼리 잠깐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축하만 하고 갈게. 그래. 그럼 내가 서둘러야겠다. 안 그래도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할 말이 있었거든. 찢어 죽이고 싶은 두 사람에게 웃음을 보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그땐 좀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두 사람이 앞으로 제가 밝힐 사실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시간 끌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집으로 초대한 사람들의 주목을 집중시킨 뒤 준비한 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요. 집중해주세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제 초대에 저희 집에 와주신 걸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혹시 너 드디어 임신한 거 아니야? 내가 너 임신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너 임신한 거 맞니? 에휴, 우리 어머님은 집안 사정이 어떻든 손주 보는 것밖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어머님, 저희 집안 사정 아시면서도 임신이라는 말이 나오세요? 하기야, 결혼하고서 오로지 임신 빼곤 제게 관심 없던 분이니 예상 못할 만한 말도 아니긴 하네요. 근데 생각 좀 해보세요. 어머님 아들이 사업 말아먹고 난 뒤에 언 2년 동안을 집안에서만 놀고 먹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밖에서 벌어온 돈으로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아기를 가지면 되겠어요? 그 애는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상황인 집에서 태어나요? 시모가 가볍게 던진 말에 제가 죽자고 달려드니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시모를 향해 날이 선 제 말을 듣게 된 남편은 절 제지했죠.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당신이 불러놓고 어머니께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내 말 다 안 끝났거든? 가만히 좀 있어. 이어서 말하자면 집안 사정도 사정인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 인간이라는 게 더 최악인 거죠. 그리고 저는 어떻겠어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나는 어떻겠냐고요? 당신 정말 그만 안 둬? 그런데 여기 저랑 같은 처지의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승수 씨. 승수 씨는 옆에 있는 그년 더럽다는 생각 안 들어요? 제가 갑자기 지민이의 남편이 승수 씨에게 질문을 던지자 다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불륜관계인 남편과 지민이 그년을 제외하곤 말이죠. 제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남편은 제 말을 자르려고 했고 지민이는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고요.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순 없었죠. 당신 따라와. 방에 들어가서 말 좀 하자고. 야, 호연아. 어머니 모시고 집으로 가. 내가 나중에 전화할 테니까. 가긴 어딜 가? 그리고 김지민, 너 거기 안 서? 네가 좋아 죽는 남자가 여기 있는데 어딜 가겠다는 거야? 아, 너랑 나랑 자리가 바뀐 것 같아서 그래? 그럼 네가 여기로 와. 와서 네 새로운 시댁 식구들한테 인사도 올려. 내가 그러려고 이 자리 만들었으니까. 어머님, 인사 받으세요. 어머님 새 며느리 지민이에요. 그리고 승수씨, 아직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죠? 제 남편과 지민이 전혀 불륜 관계예요. 집까지 구해서 우리 몰래 살림까지 차린 미친 연놈들이라고요. 제가 두 사람이 불륜이라는 증거 보여드릴 테니까 전현 도망 못 가게 붙잡고 계세요. 제가 전현이 어떤 년인지 오늘 다 까발릴 거니까요. 저를 제지하려는 남편을 뿌리치고 두 사람의 불륜 관계에 대해서 말하자 집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놀라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들 말 한마디 못 꺼내겠다는 분위기였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할 일을 했어요. 이혼소송 증거로 쓰일 자료 이외에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증명해줄 증거를 방 안에서 가져와 집안에 뿌려버렸습니다. 그 증거들을 집어든 시댁 가족들과 승수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도망가려던 지민이 그녀는 승수 씨에게 붙잡힌 채 울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뭐가 그리 떳떳한 건지 화를 내면서 제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속이 시원하냐?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날 쓰레기로 만드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냐고? 당신, 이러는 것도 명예훼손이야. 처벌받을 행동이라고! 쓰레기 짓을 했다는 건 아나 보지? 그리고 처벌하려면 해. 내가 그 정도 각오도 하지 않고 이런 짓을 벌인 것 같아? 그런데 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진 마. 나 아직 너희들 망신 덜 졌거든. 나 너네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릴 거야.
너희가 한 짓 평생 후회하게 할 거거든. 그러니까 괜히 경찰서, 법원 여러 번 들락날락하게 만들지 말고 한 번에 묶어서 고소하라고. 당신들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난 이후에 고소라면 얼마든지 받아줄 테니까. 그리고 당신이 처벌이라는 말을 하니까 너무 웃겨서 하는 말인데 내 걱정하지 말고 당신 걱정이나 해. 미친놈처럼 사람 의심하고 괴롭히고 때리기까지 한 놈이 누군데? 내가 그런 증거 하나 모으지 않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 나 당신이 나 때린 증거까지 있으니까 당신이나 각오하라고. 뭐? 이게... 왜? 또 때리려고? 그래, 때려봐. 때려보라고. 어디 제대로 처벌받기 전에 맛보기로 경찰서 가보자. 해봐! 이 미친 또라이 의심병자야! 남편은 시댁 식구들 때문인지 아니면 경찰서에 가는 게 무서워서 그러는지 부들부들 몸만 떨고 있었을 뿐 제 몸에 손끝 하나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남편에게 앞으로의 경고를 하고 있었을 때 지민이 그년 쪽에서도 아주 재밌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죠.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바람까지 피웠냐고? 내가 당신에게 못했어? 아니면 당신 부모님께 못했어? 난 정말 당신을 내 평생의 반려자로 생각했고 그래서 당신 부모님도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이게 그 믿음에 대한 결과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용서하지 마. 내가 당신한테 죽을 죄를 지었어. 알긴 아는구나. 그래, 너 용서 안 해. 아니, 절대 용서 못해. 너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아니, 네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 집 네 돈 들어간 거 하나 없잖아. 그리고 나 네 부모님께 빌려준 돈 바로 갚으라고 할 거야. 내가 미쳤다고 내 피 같은 돈 나 몰래 다른 남자 만나는 년에 부모님한테 빌려주겠냐? 네 부모님께 네가 한지 네 친인척들한테 전부 말하겠다고 협박해서라도 내 돈 받아낼 테니까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네가 알아서 감당해. 전부 네가 자초한 일이야. 여보, 그것만 제발. 돈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갚을게. 우리 부모님 이 사실을 알게 되시면 충격받으셔. 그리고 우리 부모님 당신 돈 갚을 상황도 안 되는 거 잘 알잖아. 그럼 넌 내 생각을 해서 딴 놈이랑 살림 차렸냐? 너네 부모 사정 내가 알 바야? 네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싫으면 내 돈 당장 갚아. 그리고 이혼할 때 입도 뻥끗하지 마. 전부 네 잘못이니까. 승수 씨는 아주 차가워진 모습으로 지민이를 대했고 자기 할 말만 한 뒤 자리를 떠났어요. 지민이는 자리에 앉아 울고 있었고요. 그런 지민이에게 제가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거 어쩌니? 너 집에서 쫓겨나고 이혼당할 것 같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부터 이 집에서 지내. 내가 너랑 이 사람 밀어주기로 한 거 끝까지 밀어줄게. 어떻게? 네 새 시댁 식구들부터 소개시켜줘? 희연아,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정말 미안한데 이러지 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뭘 했다고 이러지 마. 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면 입 닫고 있어. 잘못했으면 입 닥치고 반성이나 하라고. 어디서 입을 놀려? 내가 이번 일에 누구한테 가장 배신감을 느낀 줄 아니? 너야. 이 새끼는 사업 망하고 의처증 있는 거 보고서 진작에 글러먹은 새끼라는 걸 알았지만 설마 너는 그럴 거라고 생각 못했다. 내 앞에서는 그렇게 내 생각하는 척하더니 뒤에서는 이 새끼랑 침대에서 굴러? 그것도 남편도 있는 년이? 너도 내가 경고하는데 벌써 눈물 질질 짜고 있지 마! 울면서 불쌍한 척 할 거면 네 주위의 사람들 다 떠나고 나서 하라고. 알겠어? 내가 너 이 새끼랑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할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
그럼 네 새 남편, 새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내라. 우리 법정에서 보자. 남편과 지민이에게 조롱하는 말을 남긴 저는 그 길로 그 집을 나와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소송 전 남편과 지민이의 친구, 지인, 그리고 회사 사람들에게 찾아가 모든 내용을 떠들고 다닐 수 있었지만 제가 하는 말에 힘이 실리려면 두 소송에서 승소해야 됐으니까요. 그렇게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화를 참아가며 두 소송에서 승소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곧장 제 계획에 마침표를 짓기 위해 움직일 수 있었죠. 가장 첫 번째로 찾아갔던 곳은 지민이가 일하던 회사였어요. 지민이 그년이 스스로 밝히지 않은 이상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기도 했고 회사라는 곳이 집을 제외하곤 가장 오래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찾아간 거죠. 저는 지민이가 일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이전 집에서 뿌렸던 불륜의 증거들보다 더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증거를 배포했습니다. 그 사무실뿐만 아니라 건물 내 전층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그년이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리고 다녔죠. 그리곤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미 제 소식을 접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자세한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들까지 모두 다 제 입으로 설명해줬죠. 친구들에게 얘기를 다 한 다음에는 저와 친하지 않은 지민이 친구들을 찾아다녔고 마지막으론 지민이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찾아갔었죠. 그렇게까지 하니 지민이 그년 주위엔 사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지민이는 미친년처럼 잠옷바람으로 찾아와 제게 잘못했다 빌었어요. 희연아, 제발 그만해. 내가 정말 잘못했다니까. 내가 너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이렇게 사죄할게. 응? 원하는 게 뭐야?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빌라면 매일 빌 거고 돈이 필요하다면 돈도 줄게. 그러니까 제발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아줘. 응? 이러다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 내가 각오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10년지기 친구, 가장 친했던 친구 남편이랑 뒹굴었으면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건 각오한 거 아니야? 너 나 찾아와서 비는 거 보니까 아직 살만한 것 같다?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진작에 죽었거나 사람들이 무서워서 집 안에 박혀 있었겠지. 그리고 나 안 끝낼 거야. 끝낼 생각 없어. 그러니까 나 찾아오지 마. 안심되는 소리 듣고 싶은 거면 옛날 내 남편, 현재 네 남자친구인 정호익 그 새끼 찾아가라고. 저는 죽을 것 같다던 지민이를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연민에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지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지민이보다는 확실히 피해를 본 게 덜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피해를 안 본 건 아니지만 말이죠. 인맥도 많이 끊겼다고 했고 시모는 아니지만 형제들과는 다툼이 벌어져 연을 끊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개인 사생활이 추잡하다 보니 사업 투자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데 있어 발목을 잡은 것 같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만족하는 건 그런 추잡한 싸움을 벌이면서도 제 삶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두 사람이 저지른 짓을 알리고 다니겠다고 앞길 막겠다고 뛰어다니면서도 제 앞가림은 잘하고 다녔거든요. 만약 제가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한답시고 제 모든 인생을 그곳에 투자하고 던졌다면 아마 망가진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그 망가진 삶을 두 사람 탓을 했겠고
점점 풀 수 없고 복잡해지는 매듭에 제 삶이 갇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살고 있는 저에게 가장 만족하고 잘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이 그들에게 가장 큰 복수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며 이혼 카페와 대화방을 다니고 저와 같은 일을 겪은 분들과 대화하며 든 생각입니다만 자신을 잃지 않는 게 가장 큰 복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넓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불륜관계, 수많은 미친 연놈들에게 걸린 건데 그건 제 잘못도 제 노력의 여부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노심에 휩싸여 또 내가 받은 피해를 보상받고자 나 자신을 잃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회를 하게 되죠. 두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입니다. 가끔은 내가 바라는 만큼 그리고 세상이 내린 기준만큼에서도 처벌받지 않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분노심이 나를 좀 먹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수는 하되 나를 잃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복수가 어떻게 되든 간에 다른 삶으로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을 나와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이 너무 길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요.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갑진년 새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